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상승장이 곧 시작될 수 있는 조금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영국 상원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상품이냐,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아예 그냥 금융 상품으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불 수단으로 인정을 했죠. 자, 미국보다 캐나다, 영국, 호주가 이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영국의 TPICAP라고 하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현물 거래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했다. 기관 투자자에게 지금 비트코인 팔겠다는 얘기죠. 자, 이름이 퓨전 디지털 애셋인데요. 개인들에게 팔지 않고 기관 투자자에게만 코인을 판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산들을 코인 종류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네요. 영국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터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은행들 코인 뱅킹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코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일반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은행 계좌를 많이 열어줘야 한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난 3월 달에 은행 위기가 있었습니다. 실버게이트 은행,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은행. 자, 이 은행들이 모두 코인들과 좀 연관이 다들 있었죠. 근데 이 은행들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겼다. 근데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이를 메워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코인이 사기다, 도박이다, 다단계다, 독약이다 이렇게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스탠다드 차터드처럼 큰 대형 기관들이 이 영역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지금 바꾸고 있죠.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상용화 될 것.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막 무작정 뛰어들고 있죠. 자, 스탠다드 차터드가 두바이에서 역시 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고 싶어도 보관을 해주는 곳이 많이 불안했죠. FTX 거래소 막 날아가고요. 바이낸스 막 고소 당했잖아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같은 큰 은행을 믿고 코인 사세요. 잘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스탠다드 차터드의 자회사 조디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관들에게 코인 예치 서비스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은행의 주 수입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객의 자금을 잘 보관해 주고요. 예치해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죠. 쉽게 말하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요. 각종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전한 코인을 사세요. 우리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테이킹이죠. 자, 벌써 대출을 제외하면 코인 사업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좀 보고 계시죠? 도이치방크는 어떻습니까?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독일,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죠. 설마 아직도 코인의 미래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리비트라고 하는 세계 최대 코인 옵션 거래소인데요. 자,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홍콩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 은행 계좌를 열어줬다더라 하고 트윗을 했네요. 이게 이제 재밌죠. 지난 사실 5년에서 7년간 한국에서 코인 거래소, 주요 거래소라고 할 만한 게 3개, 4개, 지금 5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극소수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중 민간 은행들이 코인 거래소에 은행 계좌를 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정부가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코인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죠. 이 눈밖에 나고 싶은 은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없죠. 근데 갑자기 이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홍콩의 금융관리국,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코인 거래소 계좌를 개설해라. 압박을 했다. 저는 압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영국계 은행이죠. HSBC,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도록 압박을 했다. 이제 좀 살펴보시죠. 당국은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소들, 코인 거래소들이 홍콩에서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 홍콩에서 거래소들한테 은행 계좌 빨리 열어주고 사업할 수 있게 해 하고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홍콩 은행들이 홍콩 중국에서는 코인을 하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코인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죠. 지금 갈등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중국 공산당에서 왜 갑자기 홍콩 은행들에게 이렇게 코인을 하라고 장려를 할까요? 자, 금융 당국이 또 다른 기사인데요. HSBC와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대형 은행들의 자, 코인 거래 플랫폼을 고객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촉구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 보시면 압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자, 중국은 과거에 코인을 금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는 갑자기 코인을 쓰라고 사업하라고 이제 사고 팔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축약합니다. 자, 중국은요, 이제는 미국 국채와 달러를 다 팔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대신에 금도 물론 사겠지만 비트코인 현물도 못지않게 비축을 하고 싶은 거죠. 자, 부유층들,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 조 단위 이상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이 너무나 심각하게 국부 유출이 됐죠. 이것을 막고 홍콩의 현물 ETF 형태로 비트든 이더든 거기에 돈을 쌓아놓고 싶은 거죠.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또 지금 경제 중국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만을 침공했을 때의 국제적인 금융 제재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곧 홍콩에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저는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부유층들, 기관들의 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홍콩으로 흘러들겠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미국의 금융자본, 월가를 대표로 하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코인 끝물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월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중국 경제 회복이 지금 매우 더디고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지금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6월 20일자 기사를 지금 보셨죠. 자, 일부 중국 은행에 홍콩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암호화폐, 코인 회사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확히 이제 읽어보니까요. 중국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자, 이 은행의 영업 담당자가 적어도 한 번은 암호화폐 회사, 코인 회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코인을 파세요. 은행 계좌 열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뒤바뀐 거 아닙니까? 자, 원래 코인 회사가요. 시중은행, 민간 대형은행 찾아가서 은행 계좌 한 번만 좀 열어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해도 다 잘라버린 게 과거 7년, 8년, 10년의 일이었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 반대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중국에서 무조건 코인 사고 팔고 코인 사업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경기도 살리고 국부 유출 막고요. 전쟁까지도 멀리 내다보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5대 시중은행이요. 지금 아까 앞서 봤던 그 기사가 3월 27일인데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홍콩에서 5대 시중은행의 그 코인 계좌가 다 개설이 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자, 홍콩이 연말까지 8곳의 암호화폐 기업 라이센스를 부과할 것이다. 자, 6월 1일자로 이제 라이센스, 코인 관련된 사업하려면 라이센스 받아라 이거죠. 이게 신청을 허용했고요. 연말까지 허가를 받은 중국 코인 회사 아무래도 급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제는 왜 미국부터 IMF, 연준 의장,
월가 할 것 없이 코인 관련 말 뒤집기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도 인정했지만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파워가 있다, 뭐 유지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코인이 다단계고 사기고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니까요. 중앙은행이 해당 산업에서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자, 해석해 드립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이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자, 암호화폐가 갑자기 일종의 자산으로서 유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지금 파월의 머릿속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사생활 유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개인들에게 이걸 소매 CBDC가 아니고요. 기관들이나 국가, 뭐 대형 어떤 뭐 은행들끼리 쓰는 도매 CBDC부터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블랙락 ETF를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승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결국 블랙락만 알고 있는 뭔가 내부 정보, 기밀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에릭 발추나스는 이 ETF 쪽에 가장 유명한 인사 중에 하나죠. SEC가 시험 문제를 냈죠. 근데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답은 지금 이제 다 아시죠? 감시 공유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을 블랙락은 나스닥과 함께 같이 해서 시장 조작, 가격 조작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답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예전부터 코인에 매우 친화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한다는 얘기죠.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미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답안지를 조금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 냈던 ETF 신청서에서 감시 공유 계약, 지금 정답을 빼고 답안지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감시 공유 계약을 넣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전교 1등의 답안지가 지금 전교에 지금 학교에 다 공개가 되면요. 3등, 5등, 10등, 아니 꼴등까지도 똑같은 답안지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블랙락은 코인베이스를 수탁기관으로 채택을 했을까요? 심지어 지금 SEC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혹시나 ETF가 뭐 반려가 되거나 연기가 된다면 뭐 그 구실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자, 왜냐하면 이제 BNY 멜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은행이 수탁기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인베이스와 함께 돈을 보관하는 파트너로 채택을 했습니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을 시켰던 규제 명확성. 자, 이제는 이 지금 댐이 무너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월가에 정말 기라성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 크립토 시장으로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다면요. 그 다음은 당연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자도 주고 있죠. 자, 블랙락이 하지만 올해 좀 그 승인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사실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팩트를 체크해 보시면 SEC가 45일 이내에 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계속 연장시키면 내년 2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12일, 늦으면 내년 2월 뭐 중순이나 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이 그러다가 또 한번 뭐 연기가 되거나 뭐 반려가 되면 ETF 승인 안 되면 당연히 우리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폭락했다 싶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량 코인들 꾸준히 매입을 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